네,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유찬입니다. 예, 내정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조간에 제주지검에서 담당 검사 몰래 압수영장 회수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 거 보셨죠? 네, 보도 봤습니다. 예, 이게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차장 전결로다가 접수까지 됐는데 이걸 영장을 청구했던 검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주지검에 의해서 아마도 지검장 지시 직접이든 간접이든 지시가 있어서 다시 회수한 모양인데 이게 평소에 이런 일이 없는 일이죠. 생각해보기 어렵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근데 지금 이걸 당사자는 대검에 경위서와 또 증거까지 제출하면서 지휘부 감찰을 요구했는데 왜 대검에서 직접 안 다루고 이 광주고검으로 보냈습니까? 조사를 하기에 좀 용이한 지역으로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총장이 되시면 이 사건 좀 들여다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총장이 되면 이러한 사례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였는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엄정히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들어온 그 검찰 내부 제보에 따르면은 이 이석환 지검장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위압적이고 또 폭압적인 그런 이제 업무 지시와 은행이 그 내부에서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만둔 검사도 있답니다. 최근에 그 작년인가요? 김홍영 검사 자살 사건 때문에 이 상급자에 대한 이제 검찰 인사 담임 평가제가 실시된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상사의 권위적인 은행에 대한 항목이 없는 거 아십니까? 그게 권위적인 항목, 권위적인 은행 말고 다른 제목으로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면에서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알아봤습니다. 네. 다시 알아봤는데 성차별적 은행이 있느냐 이런 항목은 있는데 그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그런 상사의 그 태도와 관련된 항목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전관예우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그 변호사들 대상으로 201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89%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라고 현역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럼 어느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더 많으냐 했더니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동의한 부분이 검찰 수사 단계라고 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주로 형사사건 구속 사건이나 보석 사건 같은 그런 경우를 얘기하죠. 그 경우에 제일 많다라고 응답한 게 35.8%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시정할 보관이 있습니까? 작년 8월에 전관예우 사건이 발생한 후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아직 그러한 조치가 제대로 발을 붙이고 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 다음에 다른 더 강력한 조치가 있는 것이 있지 않는지 제가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살펴서 엄정하게 하여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 어느 조간에 전직 검찰총장 20년 징역의 무죄 선고 전말이라는 참 이게 소설 같은 기사가 떴는데 저는 뭐 그 사건의 어떤 전말보다도 그게 보면은 이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현직 모 변호사가 한 발언이 소개되어 있는데 보통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출신은 선임계를 내거나 도장 찍으면 1억 원인데 내가 사건을 맡더라도 선임계는 낼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라게 돼 있어요. 이게 그분이 직접 한 얘기인지 아닌 얘기인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건 뭔가면은 아까 다른 의원들 질문에 검찰총장 그만두면은 개업할 거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안 하셨어요. 그렇죠? 변호사 개업하실 겁니까? 변호사 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는 지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현재까지는
총장 후보자라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까 여기에 지금 주로 생각을 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총장이 되면 할 업무에 주로 지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이후 문제 생각 안 한다고 하는데 총장이 되어서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정관예우 근절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총장이 되시면 42대 총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임자들 30대부터 40대까지 11분이 모두 다 지금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역대 모든 대법원장이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면은 그 사건 맡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군참모총장이 그만두고 저기 어디 외국 방산업체 로비스트가 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가만히 있어도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장 되시면은 본인의 거취를 포함해서 이런 정관예우 근절책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이게 해결되지 못한 데 대한 좀 근본적인 혁신 대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고위 공직을 마치고 나서 다음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는 사실 본인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익적인 활동에 치중해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 보였던 모습이 퇴직 후에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후배들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막연한 답변이 아니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외국에 검찰 수뇌부를 지낸 그런 분들이 그 현직 그만둔 후에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발굴해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당 노유치안입니다. 총장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모두 발언을 아까 하셨는데 좀 모두 발언이 이색적이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그 모두 발언 제목 그 다음에 뒤에 그 후보자 성함까지 다 한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후보자가 지시한 겁니까? 그 부분은 표지와 말미는 제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에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전부 다 한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자를 쓸 경우도 대통령에 의해서 가로 안에 변기도록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총장의 임기가 정해진 이후로 검찰총장을 맡으신 분이 20명 되시는 건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임기제 하에서 총장 임기제가 실시된 이후에 검찰총장을 맡은 20명 중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분이 65%입니다. 13명입니다. 그리고 그 13명 중에 7명은 여러 무리를 빚은 사건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고 권력과의 마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전체 총장 중에서 임기제 실시 후에 전체 검찰총장 중에서 33%가 권력과의 어떤 뜻이 안 맞거나 여러 가지 등의 어떤 마찰 때문에 그만둔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중도에 사퇴하시게 된 정확한 이유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그 후보자로 이렇게 지명된 걸 수락할 때 뭐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검찰을 국민들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면 지명권자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등 주요 이 공약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의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아니 지금 총장 후보자가 된 걸 수락한 셈이잖아요.
총장 후보로 임명되는 데는 이제 국회 청문 절차 등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일단 총장 후보로 지명될 때 그걸 수락하신 거잖아요. 수락할 때 대통령의 주요 검찰 개혁 등의 어떤 추진 사업에 대한 공감이 있으니까 수락한 거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점에 관해서는 별로 따지지 않고 수락하신 거예요? 국민 여러분의 그 질책과 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여망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지난 4월 23일 날 3차 TV 토론에서 수사권을 나누자는 것이 나의 공약이다. 수사권을 가지려면 경찰이 별도의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 갖고 있죠. 네. 이걸 경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장 청구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영장 제도는 일제 시대부터 내려온 관행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그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아니, 저는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영장 청구권을 갖다가 경찰에게 더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직접 수사를 강제 수사를 하는 부분은 영장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고 영장은 엄격한 심사에 사법적 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강제 수사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정하는 거. 어차피 경찰이 청구하든 검사가 청구하든 법원이 발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법적 심사는 예정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행 헌법에는 검사만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헌법을 고쳐야 되는 일이긴 하나 그 방향이 경찰도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대통령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 방식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더욱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요. 같은 답변만 계속 하니까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가 논의하게 된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보고 저희들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찬반 논의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검찰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집단이죠. 2,000명이 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에게 기소 독점권도 주었고 수사 지휘권도 주고 막대한 권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로 비하면요. 집에 승용차가 하나 있는데 이 승용차가 보통 때 잘 다니다가도 고속도로만 올라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 올라갈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렌트카를 빌려왔어요. 그러다 특검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차를 하나 더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올라타지 못하면 그 자동차를 폐기해가지고 고속도로도 올라타고 일반적으로도 운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차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중부담으로 검찰이 얘기하는 논리도 맞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 공수처랑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는 나라가 도시국가 말고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이는 검찰이 기본적으로 자기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반성이라거나 어떤 그 개혁의 어떤 의지 이런 건 별로 안 보이고 그냥 공수처 하나 만들어지려고 하니까 나는 싫다. 다른 나라는 예가 없다. 이런 얘기나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뿐만 아니고 특별검사도 저희가 해봤지 않습니까? 특별검사조차도 10수 차례 했는데 그동안 특별검사를 하면서 성공한 특별검사 제도가 몇 번 있었습니다. 성공한 특별검사의 시스템을 사실은 검찰에 제도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특별검사도 있고 또 공수처가 서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공수처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한 가지 의견이 옳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너무 성급해 보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수처가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의견, 아니 공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검찰 내에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더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살펴봐서 기왕에 국가의 제도화하려면 문제점이 좀 없는, 좀 더 적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노회찬 의원님. 총장 후보로서 좀 소신을 갖다가 얘기 드리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회찬 의원. 8%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시정할 보관이 있습니까? 작년 8월에 정관 내우 사건이 발생한 후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아직 그러한 조치가 제대로 발을 붙이고 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다음에 다른 더 강력한 조치가 있는 것이 있지 않는지 제가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살펴서 엄정하게 하여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 어느 조간에 전직 검찰총장 20년 징역의 무죄 선고 전말이라는 참 이게 소설 같은 기사가 떴는데 저는 뭐 그 사건의 어떤 전말보다도 거기에 보면은 이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현직 모 변호사가 한 발언이 소개되어 있는데, 보통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출신은 선임계를 내거나 도장 찍으면 1억 원인데 내가 사건을 맡더라도 선임계는 낼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라게 돼 있어요. 이게 그분이 직접 한 얘기인지 아닌 얘기인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건 뭔가면은 아까 다른 의원들 질문에 검찰총장 그만두면은 개업할 거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안 하셨어요. 그렇죠? 변호사 개업하실 겁니까? 변호사 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는 지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현재까지는 네,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예, 내정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조간에 제주지검에서 담당 검사 몰래 압수영장 회수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 건 보셨죠? 예, 보도 봤습니다. 예, 이게 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차장 전결로다가 접수까지 됐는데 이걸 영장을 청구했던 검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주지검에 의해서 아마도 지검장 지시, 직접이든 간접이든 지시가 있어서 다시 회수한 모양인데, 이게 평소에 이런 일이 없는 일이죠. 생각해 보기 어렵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근데 지금 이걸 당사자는 대검에 경위서와 또 증거까지 제출하면서 지휘부 감찰을 요구했는데 왜 대검에서 직접 안 다루고 이 광주고검으로 보냈습니까? 조사를 하기에 좀 용이한 지역으로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총장이 되시면 이 사건 좀 들여다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총장이 되면 이러한 사례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였는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엄정히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들어온 그 검찰 내부 제보에 따르면은 이 이석환 지검장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총장 후보자라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까 여기에 지금 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총장이 되면 할 업무에 주로 지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이후 문제 생각 안 한다고 하는데, 총장이 되어서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정관예우 근절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총장이 되시면 42대 총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임자들 30대부터 40대까지 11분이 모두 다 지금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역대 모든 대법원장이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면은 그 사건 맡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군 참모총장이 그만두고 저기 어디 외국 방산업체 로비스트가 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가만히 있어도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장 되시면은 본인의 거취를 포함해서 이런 정관예우 근절척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이게 해결되지 못한 데 대한 좀 근본적인 혁신 대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고위 공직을 마치고 나서 다음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는 사실 본인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익적인 활동에 치중해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 보였던 모습이 퇴직 후에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후배들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막연한 답변이 아니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외국에 검찰 수뇌부를 지낸 그런 분들이 그 현직 그만둔 후에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발굴해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총장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모두 발언을 아까 하셨는데 좀 모두 발언이 이색적이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그 모두 발언 제목 그 다음에 뒤에 그 후보자 성함까지 다 한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후보자가 지시한 겁니까? 그 부분은 표지와 말미는 제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에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전부 다 한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자를 쓸 경우도 대통령에 의해서 가로 안에 변기도록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총장의 임기가 정해진 이후로 검찰총장을 맡으신 분이 20명 되시는 건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임기제 하에서 총장 임기제가 실시된 이후에 검찰총장 위압적이고 또 폭압적인 그런 이제 업무 지시와 은행이 그 내부에서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만둔 검사도 있답니다. 최근에. 그 작년인가요? 김홍영 검사 자살 사건 때문에 이 상급자에 대한 이제 검찰 인사 담임 평가제가 실시된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상사의 권위적인 은행에 대한 항목이 없는 거 아십니까? 그게 권위적인 항목, 권위적인 은행 말고 다른 제목으로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면에서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알아봤습니다. 네. 다시 알아봤는데 성차별적 은행이 있느냐 이런 항목은 있는데 그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그런 상사의 그 태도와 관련된 항목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전관예우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그 변호사들 대상으로 201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89%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라고 현역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럼 어느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더 많으냐 했더니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동의한 부분이 검찰 수사 단계라고 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주로 형사사건 구속 사건이나 보소 사건 같은 그런 경우를 얘기하죠. 그 경우에 제일 많다라고 응답한 게 35.8%.